40대에 실패한 인생 쓰레기 같은 직업,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 하나 없던 다케미는 우연히 다른 세계로 소환됩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능력을 지닌 채 악한 신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는 영웅 소환 주문의 목표도 아니었고 사고로 인해 몸이 파괴되어 영혼만 남은 채로 그저 휘말린 것입니다. 구름 위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한 다케미 앞에 날개 달린 여자 널란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이 세계의 여신이며 다케미가 처한 난장판에 대해 사과합니다. 적대적인 제국이 영웅을 순간 이동시키려고 소환 주문을 사용하려 했지만 끔찍하게 실패하여 그의 몸이 파괴되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여신은 그에게 최하급 능력을 부여한 채 새로운 세계로 보내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어떤 능력을 원하냐고 묻자 다케미는 싸움을 싫어하는 겁쟁이라고 대답합니다. 널란은 그에게 마법 수정을 통해 연금술과 대장장이와 같은 생산 기반의 직업을 부여하기로 합니다.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정보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다케미는 굉음과 함께 널란에 의해 행성으로 보내집니다. 호수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타케미는 자신이 17세 소년의 몸을 가지게 된 것을 깨닫고 너무 잘생겨서 빨리 자위를 하고 싶어 한다. 그 후 널란이 남겨놓은 금과 식량 등의 보급품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자신이 얻은 기술들을 확인해보니 온갖 기본 마법 주문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타케미는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하다가 땅에 쓰러져 있는 나무 괴물의 가지를 발견한다. 시스템은 이 가지를 사용하여 고품질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알려주고 그는 즉시 대장장이 기술을 사용하여 창을 만든다. 다음으로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주변의 거의 모든 식물이 약초임을 알아내고 많은 양을 채취하여 아이템 박스에 넣는다. 그때 여자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내 한 소녀가 그에게 달려온다. 소녀는 그의 뒤에 숨어 괴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때 뿔 달린 토끼가 덤불에서 튀어나온다. 그것이 소녀에게 달려들지만 타케미는 창으로 한 방에 죽입니다. 그 덕분에 레벨업을 하고 전사 직업을 얻지만 그는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몰리라는 소녀는 정말 감명을 받고 타케미에게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타케미는 소녀에게 마을로 안내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소녀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소녀는 맛있으니 뿔 달린 토끼를 가지고 가라고 하고 타케미는 즉시 아이템 박스에 넣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신의 능력을 너무 가볍게 보여준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3명의 고등학생이 신성 시도니아 제국에 나타나고 엘리자베스 황후가 직접 그들을 맞이하러 옵니다. 황후는 혼란스러워하는 영웅들에게 세상을 구하기 위해 소환했다고 말하지만 소환된 소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논란으로부터 본능을 따르기만 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얻습니다. 그 소녀의 본능은 엘리자베스가 위험한 여자이며 그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한편 타케미는 몰리와 함께 마을에 도착하고 그녀의 부모님은 그에게 딸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타케미는 그들에게 잠시 마을에 머물러도 되는지 묻고 그들은 기꺼이 그를 받아들인다. 그들은 그를 마을 대장장이에게 소개하고 대장장이는 마을 주변 숲에는 약초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근처에 천연 광산도 있어서 온갖 장인들에게 좋은 곳이라고 말한다. 타케미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몰리의 부모님은 그에게 마을에 머물 숙소가 없다고 말한다. 타케미는 밖에서 야영을 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대장장이는 그를 위해 집을 빨리 지어줄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타케미를 빈터로 데려가고 그는 자신의 토속 마법으로 땅을 고른다. 그로 인해 그의 만화는 대부분 소모되고 편두통이 생기지만 마법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한다. 그들은 그가 집을 빠르게 짓도록 도왔고 타케미는 자신의 목수 및 대장장이 기술을 사용하여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상태창을 탐색하고 직업을 전사해서 연금술사로 변경했습니다. 그것을 마친 후 그는 대장장이의 도움으로 채굴한 광석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구리철은 광석과 만화를 저장할 수 있는 마법 철 광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케미는 이미 연금술을 하고 모든 종류의 재료를 금으로 바꿀 생각에 흥분했고 그는 흥분하여 철 광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용광로나 정교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법을 사용하여 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벽돌 모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데 많은 만화를 소모했지만 그의 흥분은 그를 계속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곧 몰리가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고 그의 집에 왔지만 모든 만화를 사용한 후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타케미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불러 타케미를 야단치게 하고 만화 회복 물약을 줍니다. 다음날 몰리와 그녀의 어머니는 타케미가 다시 과로하지 않도록 주에 깊게 살핍니다. 그 때문에 그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더 많은 금속을 정련하고 심지어 자신을 위한 도구도 만들어 연금술 직업 레벨을 올립니다. 여가 시간에는 마법을 사용하여 마을 대장장이를 도와 고품질 무기를 제작하며 대장장이 직업 레벨을 올립니다. 그 후 몰리의 아버지에게 가서 물약을 몇 개 빌려 레시피를 복사해 보겠다고 부탁합니다. 몰리의 아버지는 그에게 기본 물약 몇 개를 빌려주고 나중에 그가 만든 물약을 자신에게 팔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집으로 돌아와 제시 핑크먼과 월터 화이트를 칭찬하며 요리를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우상들처럼 마법의 파란색 약을 만들지만 색깔이 원래 레시피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날 그 중독자는 숲으로 가서 독초를 마구 먹어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독을 정화하여 독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고 정화 마법 레벨을 높이려 합니다. 특히 위험한 식물을 먹고 회복 중이던 그에게 거대한 갑옷 멧돼지가 공격해옵니다. 타케미는 괴물을 보고 당황합니다. 창으로 반격하려 하지만 멧돼지와 접촉하자마자 산산이 부서집니다. 타케미는 간신히 첫 공격을 피하고 마법 공격을 날리지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합니다. 뒤로 물러나던 타케미는 우연히 심하게 다친 독거미를 발견합니다. 이제 괴물 2마리와 동시에 싸워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미가 멧돼지 얼굴로 뛰어올라 멧돼지를 잠시 주의를 끕니다. 멧돼지는 거미를 떨어뜨리려고 나무를 몇 그루 치고는 다시 타케미를 공격합니다. 타케미는 이제 지쳐 있었지만 갑자기 매우 위험하지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떠올립니다. 멧돼지가 그에게 돌진하자 타케미는 피하지 않고 멧돼지에게 뛰어듭니다. 그는 연금술 능력을 사용하여 멧돼지의 뇌를 분해하여 순식간에 죽입니다. 그 후 그는 부상당한 거미에게 다가가 전에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로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그러자 타케미는 돌아가기 시작하지만 시스템이 그에게 독거미를 길들였다고 알려줍니다. 타케미는 놀라지만 거미가 강아지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애완동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등에 있는 무늬 때문에 메이플이라고 이름 짓기로 하고 그러자 거미가 진화하여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타케미는 거미를 마을로 데려가는데 모두가 그것을 보고 놀랍니다. 타케미가 곤충을 길들였다는 사실에 그들은 더욱 놀랍니다. 곤충은 일반적으로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케미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며 자신이 사냥한 거대한 멧돼지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멧돼지 고기를 먹는 파티를 열고 몰리의 아버지는 타케미에게 멧돼지에서 얻은 귀중한 재료들을 줍니다. 그는 타케미에게 도시에 가서 그것들을 비싼 값에 팔라고 말합니다. 타케미처럼 재능 있는 사람은 작은 마을에 갇혀 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놀라는 타케미의 발전을 지켜보며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바로 그때 다른 여신이 나타나 놀란에게 타케미가 특별한 존재인지 묻습니다. 놀란이 타케미에게 새로운 몸과 특별한 능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키도니아 제국이 소환하기 1년 전에 세상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타케미가 깨어나자 그는 메이플의 실크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화를 내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따집니다. 메이플은 긴장한 목소리로 아빠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항상 바빴던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말한다. 타케미는 자신이 약을 만들기에 바빠 메이플에게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오늘 하루 쉬고 메이플과 놀아주겠다고 말하고 메이플은 기뻐서 그 위로 뛰어다닌다. 바로 그때 몰리의 엄마가 아침을 가지고 오는데 타케미 위에 있는 거미를 보고 그가 이상하고 불법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한다. 타케미는 애완거미에게 꿰뚫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몰리의 엄마는 천장에서 늘어진 반짝이는 실을 보고 욕심이 생겨 타케미와 메이플을 놀라게 한다. 그 여자는 귀족들만 살 수 있는 고급 품목인 반짝이는 실로 셔츠를 만든다.
마을의 모든 여자들이 반짝이는 셔츠를 보고 칭찬하며 메이플은 순식간에 그들 사이에서 유명인사가 된다. 메이플은 마을 여자들의 관심을 즐기며 자신이 바빠서 오늘 아빠와 놀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타케미는 일을 하기로 하고 자신을 위해 가벼운 가죽 갑옷을 준비해둔 대장장이에게 갑니다. 바로 그때 몰리의 아버지도 그곳에 와서 타케미에게 언제 이사갈 계획인지 묻습니다. 타케미는 자신에게 친절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식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기에 당황합니다. 하지만 모두들 이미 그의 재능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도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에게 이웃 도시의 상인이 다음 주에 마을에 온다고, 그리고 이미 그의 마차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그들의 호의에 깊이 감동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이 아침에 사냥해 온 뿔 달린 토끼의 내장을 버리려는 몰리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녀는 그것이 뿔 달린 토끼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라고 말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불가능한 적절한 세척과 가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타케미는 자신이 성수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즉시 고기를 정화합니다. 몰리의 어머니는 놀라며 그 정화 마법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선택받은 소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이며 그 때문에 원치 않는 관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타케미는 일주일 내내 마을 개발에 힘씁니다. 위험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돌담을 쌓고 편리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동 펌프까지 설치합니다. 다음 주에 상인 페이팩이 마을에 왔을 때 그는 돌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몰리의 아버지와 대장장이가 그와 거래를 하려고 밖으로 나오고 곧 타케미도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는 상인에게 자신을 소개한 후 몰리의 아버지에게 마을에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집에 기본 치유 포션 100병을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페이팩은 그 치유 포션의 질이 매우 높아 보여 놀라며 자세히 살펴볼 수 있냐고 묻습니다. 타케미가 약을 조사하는 동안 단풍나무 실크로 특별히 만들어준 조끼를 받고 몰리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한 타케미는 마차에 올라탑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자 이 마을이 자신의 고향과 같다고 생각하며 감정이 북받칩니다. 이 감동적인 작별 인사에 파이팩의 경호원조차 눈물을 흘립니다. 금발 남자는 자신을 히스라고, 빨간머리 남자는 리얼이라고 조용한 발디는 보거라고 소개합니다. 파이팩은 그들이 시급 모험가와 파티이며 자신을 경호하기 위해 고용했다고 말합니다.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 빨간머리 리얼이 타케미가 들고 있는 가방에 대해 묻자 그는 그 안에 애완거미가 있다고 밝힙니다. 모두가 놀라자 리얼은 길들여진 거미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가려 합니다. 메이플은 그가 변태라고 생각해서 바로 머리로 들이받고는 대머리 남자 무릎에 앉는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메이플을 안아줍니다. 새 모험가가 메이플의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동안 파이팩은 타케미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회복 포션을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래 내용을 자세히 논의하기도 전에 파이팩은 앞에 몬스터들이 나타나 마차를 세워야만 합니다. 타케미가 밖을 살펴보니 고블린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험가들은 즉시 밖으로 나가 전투 준비를 하지만 파이팩은 이미 바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모험가들은 고블린들을 순식간에 가볍게 제압하고 그 후로는 평화로운 여정을 이어갑니다. 사흘 후 그들은 볼턴시에 도착하고 타케미는 먼저 모험가 길드에 가기로 합니다. 그는 연금술사 길드에 등록하려고 했지만 안내원은 그런 길드가 없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낙담하지만 모험가로 등록하고 메이플을 자신의 애완동물로 등록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한 후 그는 가지고 있는 물약에 대한 거래를 하기 위해 페이팩의 회사를 방문합니다. 페이팩은 그에게 물약에 대해 좋은 가격을 제시하고 타케미는 이 거래 하나만으로 일본에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마음속으로 1분이나 계산합니다. 페이팩은 유명해지면 같은 물건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타케미는 너무 좋은 거래라 생각합니다. 그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페이팩이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페이팩이 자신을 바가지 씌워야 할 텐데 말이죠. 갑자기 페이팩은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해 작업장이 있는 집을 얻으라고 제안합니다. 타케미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그럴 만한 저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페이팩은 그냥 집을 임대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집사를 불러 타케미에게 더 좋은 부동산 중 하나를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집사는 그를 별채가 딸린 저택으로 안내하고 임대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타케미는 너무 좋은 조건이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계약을 합니다. 다음날 그는 저택으로 이사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른 건 불편해서 마법으로 병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만화를 많이 소모하고 만화 포션을 마시며 보충하는 중에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타케미는 무슨 일인지 보러 뛰쳐나가고 놀랍게도 메이플이 페이팩을 고치에 넣어놨습니다. 타케미는 놀라서 거미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묻고 메이플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고 대답합니다. 타케미는 마을 아이들만 좋아했던 거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니 페이팩은 고치 아니 아주 편안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타케미는 그를 풀어주고 메이플을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페이팩은 개의치 않고 이를 보기 전에 화장실에 가겠다고 합니다. 타케미는 화장실을 가리키고 페이팩은 광택 나는 세라믹 병이 뚜껑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타케미는 폐기물을 순식간에 정화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페이팩은 자신도 정화 마법을 쓸 수 있는지 묻습니다. 타케미는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상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페이팩은 동의하지만 그런 병이 100개 더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케미는 동의하고 페이팩은 도움을 구하라고 말하며 일꾼 대신 노예를 데려오라고 제안합니다. 타케미는 충격을 받지만 페이팩은 노예를 데려오면 신성한 마법을 세상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신성한 속성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교회에 끌려가 치유 마법을 이용해 착취당하므로 그의 능력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그걸 이해하지만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를 유지해야 하기에 노예 고용에는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파이팩은 그에게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설득하고 그를 믿을 만한 노예 상인에게 데려갑니다. 누군가를 데려오러 안으로 들어가자 타케미는 그곳의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기로 합니다. 갑자기 그의 눈에 예쁜 엘프 소녀가 들어오지만 그녀는 차갑게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그를 당황하게 합니다. 엘프는 다시 한번 그에게 이곳은 너 같은 아이가 있을 곳이 아니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타케미는 곧 고스풍의 미녀가 운영하는 노예 회사를 방문합니다. 소개가 끝난 후 파이팩은 고스풍의 엄마에게 타케미는 도덕적으로 반하는 일이기에 노예 계약을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 엄마는 그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들의 나라에서는 노예의 권리가 보호받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노예법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노예 소유주는 노예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식량, 의복,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예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없으며 계약 당시 언급되지 않아야 하는 일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케미는 이것이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고스마미가 그에게 노예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빚을 갚을 만큼 일을 하면 석방되어야 합니다. 범죄자들은 삶을 개선할 기회를 얻기 위해 노예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전쟁포로도 거처를 얻기 위해 노예로 잡힙니다. 마지막으로 강도에게 납치되어 불법적으로 노예가 된 불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페이팩은 타케미를 대신하여 타케미에게는 비밀로 해야 할 기술과 재능이 있으므로 주인의 의지 없이는 석방될 수 없는 전쟁 노예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마미는 타케미에게 어떤 조건을 원하는지 묻고 타케미는 집을 돌봐주고 원료 채집과 길드 퀘스트 중에 경호원 역할을 해줄 사람을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엄마는 그가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노예가 2명 필요하다고 말하고 어렸을 때 산적들에게 납치당한 마리아라는 소녀를 부릅니다. 그녀는 교육을 잘 받았고 집안일 훈련도 잘 받았고 타케미는 그녀가 은근히 귀엽다고 반합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자기 집 크기를 말하고 마리아는 자신이 혼자서 다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녀처럼 귀여운 사람이 왜 아직도 솔로냐고 그녀를 얻으려는 남자들이 줄을 설 텐데 말이죠? 라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이 칭찬을 듣고 얼굴이 빨개지며 타케미에게 집안일만 할 것이고 밤에 그의 방에 들어오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당황해서 그녀에게 자신은 시그마 남성이라서 부적절한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열심히 설득하려 합니다. 고스 엄마는 그들에게 이제 계약을 맺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그렇게 마리아는 다케미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자 엄마는 다케미에게 경호원 역할을 할 전쟁 노예가 현재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소피아라는 딸이 하나 있다고 그녀에게 상기시킵니다. 그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자신에게 충고할 자격이 없다며 짐을 급히 싸라고 말합니다. 이 대화를 듣고 타케미는 소피아에 대해 궁금해하며 엄마에게 적어도 그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가고 알고 보니 소피아는 타케미가 전에 보았던 엘프 소녀와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 엄마는 50년 전 엘프들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이후로 주인을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소피아가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온몸에 가지고 있으며 일종의 저주 때문에 마법도 봉인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투원이나 경호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타케미는 시어머니에게 소피아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그들을 방에 혼자 남겨둡니다. 소피아는 타케미에게 다시 한번 집에 가라고 말하지만 그는 소피아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상태창을 확인합니다. 소피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팔다리의 손상과 저주 때문에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케미는 소피아를 치료하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엄마에게 전화하여 엘프와 계약을 맺겠다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지금 사쿠라보다 더 무용하다고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타케미는 자신이 고칠 수 있어요. 클럽 회장이라고 말합니다. 곧 서류 작업이 완료되고 엄마는 마법으로 두 소녀와 타케미를 계약으로 묶습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향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메이플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넘어뜨립니다. 소피아는 주인의 머리에서 괴물을 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황하지만 타케미는 메이플이 자신의 애완동물이라고 말하며 멈추라고 합니다. 두 소녀는 혼란스러워하지만 타케미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안으로 데려가 방을 따로 줍니다. 어차피 빈 방이 많으니까요. 도미행치 많으니까요. 집에 있는 욕실을 마음대로 쓰라고 말하자 여자아이들은 자리를 잡자마자 바로 욕실로 향합니다. 욕실 안에서 마리아는 엄마가 소피아를 보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엄마는 항상 소피아를 엄청 챙겼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타케미는 특별한가 봅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전에 보았던 계약서들을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타케미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공란이었고 도대체 그는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 후 그들은 식당으로 가는데 타케미가 모두를 위해 저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마리아는 요리는 자기 일인데라며 투정을 부리고 타케미는 어떻게든 달래줍니다. 소피아는 그가 노예들과 함께 식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지만 타케미는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그는 페이팩으로부터 소포를 받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갑니다. 가는 길에 교회를 발견하고 무심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논란의 동상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키도니아 제국이 이 나라의 종교도 통제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들도 논란을 숭배하는데 왜 그녀가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그는 논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눈을 뜨고 자신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며 다시 죽은 것이 아닌가 의아해합니다. 논란은 그에게 그냥 이야기 좀 하려고 불렀다고 말하고 이어 키도니아와 그 정책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제가 신으로 받들어지는 창조교가 있었는데 키도니아 제국이 나타나 실존하지도 않는 신을 섬기는 신광교를 만들었대요. 키도니아는 힘을 이용해 신도를 늘리고 창조교를 밀어냈죠. 하지만 놀라는 인간들의 하찮은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후 그녀는 타케미에게 다른 축복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조금 부여했던 플롯 아머가 거의 소진될 거라고 말해요.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해를 끼치려 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타케미는 마침내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논란의 축복 덕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달렸어요. 그 말과 함께 기도가 끝나고 그는 교회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곧 집에 돌아오자 메이플이 그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립니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그의 물건을 줍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타케미는 소피아가 자신의 특별한 소포에 손을 대려는 것을 보고 즉시 아이템 박스를 사용하여 소포를 치웁니다. 그런 다음 실험을 하려고 서둘러 작업실로 가지만 소포가 마법 종이로 쌓여 있었기에 소피아는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호해야 할 소포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궁금해하며 타케미를 따라 작업실로 갑니다. 소피아는 경악합니다. 타케미가 칼을 독이 든 솥에 담갔다가 자신의 손을 베고 성스러운 마법으로 독을 정화하여 소피아를 치료하기 위한 성스러운 마법 레벨을 올립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며 갑자기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고 이에 소피아는 그에게 따집니다. 소피아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마리아에게 무슨 짓이라도 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갑자기 타케미의 품에 쓰러집니다. 그는 그녀가 극도로 지쳐있고 손에 약간의 상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치료하려 하지만 저주가 치유 마법에 저항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지칩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하고 그의 성스러운 마법 레벨이 상승합니다. 그 후 그는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고 마리아는 소피아가 너무 흥분하거나 불안해하면 기진맥진하여 쓰러진다고 알려줍니다. 타케미는 그녀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한 뒤 소피아에게 저주 해제 주문과 고급 치유 주문을 걸어 부상을 치료하고 잘린 귀를 재생시킵니다. 소피아가 나중에 깨어났을 때 마리아는 그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귀가 치유된 것을 보고 놀라고 자신의 마법도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갑자기 그녀를 껴안으며 이제 완전히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그 후 타케미에게 감사를 표하고 타케미는 그들 사이의 오해를 풀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이 독을 사용하고 치유 마법으로 레벨을 올려 그녀를 도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 씨 이름을 꺼낸 건 그녀가 실수로 제 독초들을 쓰레기에 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피아는 그런 위험한 짓을 왜 했냐고 묻고 타케미는 자신이 고칠 수 있어요. 클럽 회장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소피아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타케미 앞에 무릎을 꿇고 평생 충성을 맹세합니다. 다음날 타케미는 연금술 관련 책을 찾으러 도서관에 갔지만 도서관 전체에 그 주제에 관한 책이 단 4권뿐이라는 사실에 매우 실망합니다. 그는 연금술이 그렇게 간단한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 책들이 고대어로 쓰여 있고 여신의 축복 덕분에 자신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와 상인에게 빚을 갚기 위한 병이 뚜껑 제작을 시작합니다. 곧 100개를 완성하고 한동안 대량 생산은 잠시 쉬기로 합니다. 마리아가 그에게 다음 계획을 묻자 그는 세상을 탐험하는 작은 모험을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소피아가 자신의 경호원이 될 것이며 마리아는 그동안 집을 돌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도 그와 함께 모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타케미는 전투원이 아닌 사람을 미지의 지역으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고 집을 지켜줄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녀의 부탁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마리아는 타케미, 소피아, 메이플도 없이 집을 혼자 지키는 것은 타는 듯한 사막 한가운데의 화장실과 같다고 말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타케미는 왜 이 바보 같은 빨간 머리가 그런 이상한 비유를 하는지 의아해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데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에 가까이 다가가 애절한 눈빛으로 그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합니다. 타케미는 방어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리아의 스탯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잡고 상태창을 확인하여 그녀가 정식 전투 메이드이며 능력치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케미는 놀라며 마리아는 다시 그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소피아는 마침내 일어서서 타케미에게 마리아를 데려가도록 부탁합니다. 가는 길에 전투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타케미는 마침내 마리아의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여자들을 자신의 작업장으로 데려가 무기와 갑옷을 만들어줍니다. 그는 그들에게 어떤 무기를 원하는지 묻고 소피아는 즉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여러 종류의 무기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단검을 잘 쓴다고 말하지만 소피아는 단검의 공격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창 사용법을 가르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창 훈련을 하는 동안 타케미는 자신의 대장장이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을 위한 다양한 무기를 만듭니다. 심지어 재미삼아 무기의 디자인을 새기고 내구성을 높이는 마법을 걸기도 해요. 그러고는 마리아를 위해 만든 칼을 보며 그것이 그녀의 매끈한 허벅지에 차려지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태는 심한 코피를 쏟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자아이들을 위한 갑옷을 만들려면
치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직접 치수를 재려고 하면 코피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마리아와 소피아와 똑같이 생긴 나무 인형을 만듭니다. 다행히도 그가 인형을 가지고 난리를 치기 전에 메이플이 나타납니다. 타케미는 메이플에게 거미줄을 얻어 찐따의 열정으로 갑옷을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평범한 옷처럼 보이는 갑옷을 완성하고 소녀들은 딱 맞는 옷에 감탄합니다. 소피아는 타케미에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치수를 알았냐고 묻고 그는 메이플이 그의 비밀을 폭로하기 전에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는 먼저 무기를 확인해 보라고 한 후 마법을 더 빨리 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스릴로 만든 마법 반지를 줍니다. 그 후 세 사람은 마리아와 소피아가 모험학과로 등록하기 위해 모험가 길드로 향합니다. 그렇게 한 후 타케미는 세 사람을 파티로 등록합니다. 접수원은 그에게 거의 한 달이 되었고 모험가 자격증을 유지하려면 의무 퀘스트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타케미는 자신도 같은 이유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쉬운 퀘스트를 고르려고 퀘스트 게시판으로 가는데 갑자기 뚱뚱하고 못생긴 놈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소녀들에게 꼬마보다 자신들이 더 잘 안내할 수 있으니 자신의 파티에 들어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타케미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인간 함에게 따지러 갑니다. 속으로는 무서워 죽겠지만 아무도 자기 여자애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는 그 함에게 덩치를 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무거우실지 슈퍼맨도 못 들겠다고 말합니다. 화가 난 뚱보가 타케미를 주먹으로 치지만 타케미는 이미 마법으로 몸을 금속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하마는 손을 부러뜨리고 그의 부하들이 타케미를 공격하려는 순간 길드 마스터가 나타나 소리를 지르며 멈추게 합니다. 그는 하마에 부러진 팔을 보고 타케미에게 그랬냐고 묻습니다. 마리아가 타케미를 감싸려 하지만 길드 마스터는 믿지 않습니다. 다행히 안내원이 와서 대머리 남자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합니다. 길드장 발악이 나고자 무리에게 꺼지라고 한 뒤 타케미 일행을 사무실로 부릅니다. 그는 타케미에게 히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타케미는 처음에는 주저합니다. 하지만 접수원이 희미한 만화의 흔적을 보았다고 말하자 타케미는 비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숯을 꺼내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그것으로 몸을 코팅한 후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발악은 타케미가 연금술사임을 이해하고 접수원은 그의 팀에 예쁜 여자들이 있으니 많은 히키코모리가 그를 괴롭히려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타케미를 드랭크로 즉시 승급시켜 안전하게 해주고 그 승급을 위해 더 높은 레벨의 퀘스트를 수행하라고 제안합니다. 길드장이 허락하고 소피아와 마리아도 찬성하여 타케미는 퀘스트를 수행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퀘스트는 고블린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메이플의 도움으로 타케미 일행은 그들을 빨리 찾습니다. 소피아가 앞서 나가 둘을 처치하는 사이 나머지 둘은 타케미와 마리아를 향해 돌진한다. 메이플이 실크 스레드로 그들을 묶자 타케미와 마리아가 손쉽게 마무리한다. 이후 임무 완수를 위해 몇몇 고블린과 코볼트들을 더 사냥하지만 타케미는 고블린이 너무 많이 보여 걱정한다. 소피아는 거대한 고블린 무리가 있는 고블린 장군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말한다. 보통 드랭크 파티 5개 이상이 필요하지만 소피아는 자신들을 포함한 3명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타케미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지만 두 여자는 폭력을 갈망한다. 갑자기 메이플이 곧 진화할 것 같다고 말하자 타케미는 즉시 시공마법으로 포켓 차원을 만들어 그녀가 그곳에서 쉴 수 있게 한다. 그렇게 세 사람은 고블린 거점으로 향하고 소피아는 거기에 고블린이 약 300마리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 타케미는 이 말을 듣고 주춤하며 소피아에게 정말 이걸 해야 하냐고 묻지만 소피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소피아는 풍속 마법으로 인질이 잡혀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마법으로 고블린들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마법을 준비한 후 아무것도 모르는 고블린들에게 마법을 날리고 한꺼번에 엄청난 수의 고블린들을 없앤다. 곧 고블린 장군이 나타나 타케미에게 돌진한다. 타케미는 창으로 공격을 막고 불 마법으로 순식간에 미디엄 레어로 구워버린다. 그 후 고블린과의 싸움으로 완전히 지친 타케미와 여자들은 길드로 돌아오고 그들이 모은 마법석과 자원의 양을 본 접수원은 작은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접수원은 타케미에게 길드장의 사무실로 오라고 하지만 그는 이미 완전히 지쳐있다.
그래도 타케미는 바락의 사무실로 가고 바락은 고블린 장군을 죽이는데 여러 D급 팀이 필요한데 타케미 일행이 혼자서 해치웠다며 격분한다. 갑자기 그의 대머리 앞에 포켓 차원이 다시 열리고 한 손이 그를 밀어낸다. 메이플이 거미와 인간의 혼합체로 진화한 후 포켓 차원에서 나와 친구들에게 밝게 인사한다. 길드마스터는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타케미에게 그냥 집에 가라고 한다. 며칠 후 마리아가 타케미의 작업실에 와서 자신과 소피아의 속옷을 만들기 위해 옷 조각을 부끄러워하며 요청한다. 타케미는 조각으로는 만들 수 없다고 말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스케치를 보여준다. 타케미는 그것들이 매우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여 리본이 달린 현대식 속옷을 스케치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매우 흥분하여 한 세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바로 그때 메이플이 포켓 차원에서 튀어나와 타케미에게 파페크가 왔다고 말한다. 타케미가 그를 보러 가자 메이플의 진화된 모습을 보고 기절한 상인을 발견한다. 나중에 파페근 도시를 다스리는 고드윈 백작이 정화 기능이 있는 병이를 두고 타케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즉시 그의 성으로 가야 합니다. 타케미는 처음에는 귀족을 만나는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고드윈은 진실된 사람이자 훌륭한 통치자이며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고개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타케미에게 자가 정화병이와 고블린 장군을 물리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만 미래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신성 시도니아 제국이 그에 대해 듣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그를 쫓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케미는 집에 도착할 무렵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이플이 부드러운 천을 건네주고 마리아와 소피아를 위해 속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자 그는 다시 기운을 차립니다. 그는 밤낮 없이 사흘 동안 쉬지 않고 두 사람을 위한 세트를 만들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여자아이들에게 그것을 입어보라고 부탁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변태로 여길까봐 주저합니다. 그는 여자들이 기꺼이 보여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았다. 며칠 후 타케미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냉장고 3대를 처음부터 만들었다. 여자들은 냉장고 안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앞에 앉았고 타케미는 오존층 파괴에 대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만들기 위해 철과 다른 원소들을 어떻게 결합했는지 그리고 주변을 식힐 수 있는 마법 장치를 사용하여 이 기술을 만들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리아에게 이 상자가 음식을 오랫동안 차갑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고 마리아는 이제 항상 신선한 재료로 요리할 수 있게 되어 그에게 감사했다. 타케미는 소피아가 좋아해서 파란색 냉장고를 가지기로 하고 나머지 2개는 파펙의 사무실에 가져가 보여주기로 했다. 그는 여자들에게 그 후에 무기 업그레이드라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피아는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타케미는 조만간 모험을 떠날 것이고 그때까지 장비를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길드에 가서 미스릴이나 아다만타이트 같은 최고급 재료에 대해 알아보지만 접수원은 여기서는 아무 대장장이도 제대로 다룰 수 없을 만큼 희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타케미에게 훨씬 더 숙련된 드워프의 나라 대장장이들을 찾아보라고 제안합니다. 갑자기 그는 타케미가 연금술사라는 것을 떠올리고 스스로 미스릴을 합성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매우 힘들고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북서쪽 광산에서 채굴하는 것이지만 대장장이, 길드와 관련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접수원은 탈출구를 찾아내어 타케미에게 광산 안에 몬스터를 처치하는 퀘스트를 수락하면 몬스터 사냥을 하는 동안 미스릴과 아다만타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그 생각을 좋아하고 그때 갑자기 길드장이 그의 뒤에 나타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도시의 트레인트 나무가 부족한데 트레인트라는 나무 몬스터를 처치하면 얻을 수 있으며 광산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발디가 너무 가까이 있어 불안하지만 광산으로 가는 길에 트레인트 사냥 의뢰를 받습니다. 길드장은 그에게 광산으로 가는 여행에 경호원을 요청한 대장장이도 있다며 그 일도 타케미에게 맡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을 맡게 된 것을 깨닫지만 길드장은 그들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자신과 그의 여자들을 승진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의뢰를 수락하고 광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묻습니다. 접수원은 일반 말을 사용하면 일주일 몬스터 말을 사용하면 약 4일이 걸린다고 말하지만 현재 몬스터 말은 없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타케미가 마을을 떠날 때 만났던 붉은 머리 모험가 리엘이 와서 자신의 파티가 현재 몬스터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타케미와 리엘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리엘은 길드장에게 가는 도중 버팔로를 사냥했으니 상하기 전에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일 친구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타케미는 그에게 자기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라고 합니다. 리엘은 기꺼이 동의하고 타케미와 함께 페이팩을 만나러 갑니다. 페이팩은 냉장고를 보고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그는 타케미가 미쓰리를 구하러 광산에 간다는 것을 알고 괴물말이 끄는 마차를 빌려주기로 합니다. 대신 타케미에게서 광석을 사겠다고 합니다. 타케미는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파이팩은 그에게 냉장고를 더 만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 타케미는 미쓰리를 구할 수 있는 대장장이를 찾아 여러 곳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 어둠이 짙게 내려앉습니다. 갑자기 리일은 적대적인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싸우는 대신 타케미와 함께 도망치기로 합니다. 하지만 후드를 쓴 공격자가 그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자신이 소피아임을 밝히며 릴이 자신의 쇼타 주인을 납치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릴을 공격하려 하지만 타케미가 맞고 오해에 대해 서로 사과합니다. 괜찮다고는 하는데 이제 질문이 많아졌어요. 곧 집에 도착했는데 릴은 메이플즈가 그들로부터 진화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타케미가 3명의 귀여운 여자아이들과 함께 사는 동안 자신은 아직 솔로인 것에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타케미는 길드에서 받은 의뢰에 대해 여자아이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다음날 릴이 집을 떠난 후 타케미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만화를 흡수할 수 있는 거대한 텅스텐 검을 만들려고 했지만 연금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어떻게든 텅스텐 덩어리로 만들고 거기서 2자루의 검을 만들었지만 그의 만화는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사흘 후 타케미와 그의 파티는 대장장이 드 간보와 함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레인트가 있는 숲에 도착하자 그들은 마차를 안전한 거리에 주차하고 나무 괴물을 사냥하러 갈 동안 마차 주위에 방어막 마법을 걸었습니다. 타케미는 트레인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지만 소피아는 다뤄본 경험이 좀 있습니다. 소피아는 어떤 나무가 변장한 트레인트인지 알아챌 수 있고 그녀의 신호에 따라 타케미는 처음 발견한 트레인트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나무 괴물이 방역하려 하지만 그들은 쉽게 공격을 맞고 쓰러뜨립니다. 갑자기 엄청난 수의 트레인트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소피아는 마법을 사용해서 재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타케미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람 마법으로 나무 괴물들을 물리치는 동안 마리아는 흙 마법으로 그들을 산채로 묻습니다. 타케미는 그 사이에도 계속 무기를 사용하여 싸우며 전투 관련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모든 트레인트를 물리쳤다고 생각한 순간 그들의 보스가 나타납니다. 소피아는 마법으로 보스 트레인트의 가지를 잘라내고 마리아와 메이플도 그녀를 지원하지만 보스 트레인트는 가지를 빠르게 재생시키며 종이의 오공이며 계속 공격해옵니다. 소피아는 타케미에게 불 마법으로 검을 부여하고 트레인트의 본체를 공격해 쓰러뜨리라고 말했고 그는 곧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검에 불을 둘러싼 뒤 몬스터를 찔러 죽였습니다. 몬스터는 죽으면서 2개의 과일을 떨어뜨렸고 소피아는 그것들이 기적의 사과라는 희귀 아이템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호루스 광산 도시에 도착했고 대장장이가 그들에게 광산의 광석을 먹는 철 두더지를 물리치라는 퀘스트를 주었습니다. 곧 그들은 광산으로 향했고 타케미의 최대치에 달한 행운 덕분에 그는 미스릴과 아다만타이트 광석을 빠르게 찾았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메이플은 어떤 몬스터가 빠르게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모두 싸울 준비를 했지만 타케미는 이를 빠르게 끝낼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철 두더지가 땅에서 튀어나오자마자 그는 마법으로 강한 빛을 만들어내 그것을 눈멀게 하고 기절시켰습니다. 소피아는 그 후 두더지를 쉽게 죽였고 타케미는 두더지는 항상 어둠 속에서 살기 때문에 밝은 빛에 익숙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싶어 했던
마리아를 포함하여 소녀들은 싸움이 너무 빨리 끝나서 실망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많은 광석을 채굴할 수 있었고 곧 고향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타케미는 미스릴과 아다만타이트 취급의 기본을 배우기 위해 다간보의 작업장으로 갑니다. 그는 다음 며칠 동안 마치 주조의 불, 최종 라운드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냈고 마지막에는 다양한 재료와 광석을 결합하여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미스릴 합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갑옷을 더 가볍고 내구성 있게 만들면서 동시에 공격력도 향상시켰습니다. 그는 소녀들에게 자신의 갑옷이 마법 공격력을 높여줄 것이며 자신의 갑옷은 자신이 플래시처럼 달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시범을 보여주기로 하지만 속도를 제어할 수 없어 벽에 키스를 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합니다. 그는 소녀들에게 본 것을 잊으라고 말한 뒤 자신이 만든 무기로 넘어갑니다. 그는 소피아에게 풍마창을 마리아에게 화마창을 주고 두 사람 모두 그것을 받아서 정말 기뻐합니다. 소피아는 타케미에게 자신의 주된 임무는 그를 보호하는 것이며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튼튼한 방패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타케미는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만 그녀에게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방패를 만들지만 완성할 때쯤에는 정말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타케미만이 숙련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가 기술적인 일을 도와줄 조수를 얻어서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 파페기 타케미를 방문하여 그가 만든 정화 마법이 걸린 마법병이를 시도니아 신성제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최근에 그들이 왕에게 사자를 보내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신성한 마법은 그들의 신이 준 선물이니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마법병이의 특허를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신성한 마법을 인간의 배설물 청소에 사용하는 것은 모욕이라며 변기를 발명한 사람을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들에게 그들의 신이 준 선물을 사용하여 스스로 정화 주문을 만들라고 말했고 사자가 성광교회의 모든 사제들을 시도니아로 소환하겠다고 위협해도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타케미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파펙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나서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묻고 상인은 이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지역에는 2개의 주요 종교가 있으며 그들의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신날란을 숭배하는 창조교회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창조교회의 사제들은 그들의 인구를 치료하기에 충분하며 시도니아 사제들만큼 많은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타케미는 이 문제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성가신 것 같다고 생각하여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파펙은 초조하게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도움으로 그는 타케미의 마법 병기와 냉장고 샘플을 왕에게 보냈고 이제 왕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타케미는 당황하지만 파펙은 그에게 왕을 만나러 가달라고 간청합니다. 결국 그는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날 밤 늦게 여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는 일주일 안에 수도로 떠나야 하며 그 전에 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우선 그는 여자들을 위해 어둠 속성 마법석을 사용하여 새로운 망토를 만들어 그들의 존재를 숨기고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후 소피아와 마리아는 장보러 시장에 가고 타케미는 여신 날란에게 이야기하려고 교회에 갑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영역으로 불러들여 아무런 재물도 없이 자신에게 기도하러 온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왕궁으로 간다는 것을 들었고 무언가를 준다면 무사히 여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성광명교가 숭배하는 여신 아낫에 대해 묻지만 날라는 제대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일한 여신이라고 주장하며 때가 되면 아낫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타케미는 키도니아 제국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이 소환한 영웅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보통 다른 세계에서 영웅을 소환하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지만 그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날라는 초조하게 그를 이 세계로 보낼 때 시간을 조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1년 전으로 되돌려 보냈고
그것은 몇 달 후에 영웅들이 키도니아에 소환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타케미는 이 사실에 경악하며 날란에게 왜 그랬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시간 방문이 끝났다고 말하고 이 말을 손으로 때려 기절시킵니다. 타케미가 눈을 뜨자 자신은 다시 교회에 있었고 그는 날란이 자신에게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는 영웅들을 만날 생각이 없으므로 그냥 잊어버리기로 합니다. 곧 그는 소피아와 마리아를 위한 변장 로브 선물을 만들기를 마치고 매번 여행할 때마다 마차를 빌리는 것이 지겨우니 다음에는 마차를 만들자고 말합니다. 두 소녀는 특히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이윽고 매우 기뻐하며 다케미에게 도시 밖 숲에서 마차를 끌 괴물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더 강한 짐승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숲으로 향하고 메이플은 또 다른 괴물을 그룹에 합류시키게 되어 매우 신이 납니다. 갑자기 늑대 괴물이 덤불에서 나와 그들에게 돌진하지만 공격하는 대신 그들을 지나쳐 달립니다. 다케미는 자신의 변장 로브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깨닫지만 소피아는 괴물과 싸워 훈련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곧 야생 멧돼지 몬스터를 처치하고 소피아는 여정을 위해 고기를 모으기로 합니다. 동시에 타케미와 소피아는 근처에서 죽은 나무를 발견하고 마차를 만들 나무를 모으기로 합니다. 셋이 자원을 모으는 동안 메이플은 지루해하고 짜증이 나서 혼자 앞서 나갑니다. 그녀는 가는 길에 많은 죽은 나무들을 발견하고 누가 그것들을 죽였는지 알아내기로 합니다. 숲을 지나가다 다친 용마를 발견하고 곧바로 다가갑니다. 용마는 번개로 그녀를 공격하고 겁먹고 다친 모습을 보고 메이플은 타케미를 만났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그 말에게 자신에게는 그를 치료할 수 있는 훌륭한 주인이 있다고 말하지만 주인을 부르러 가려는 순간 두 마리의 개미 몬스터가 나타납니다. 그것들이 용마를 다치게 한 범인임을 깨닫고 거미줄로 묶어 말에게 던져줍니다. 말은 그것들을 마구 두들겨 팠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개미떼가 몰려들고 메이플은 실로 방벽을 만들어 자신과 말을 보호합니다. 개미들이 방벽을 뜯어내기 시작하고 메이플은 텔레파시로 타케미에게 연락하려 합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자 타케미가 특산목 채취에 정신 팔려 자신을 잊은 게 아닌가 걱정합니다. 자신을 잊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용마도 쓰러집니다. 몇 분 만에 방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메이플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마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이내 머리 위에 타케미의 손길을 느끼고 그를 보자마자 울면서 껴안습니다. 소피아와 마리아가 밖에서 개미들을 처리했습니다. 메이플은 타케미에게 왜 자기가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았냐며 울면서 묻고 타케미는 메이플의 두꺼운 실크 장벽 때문에 텔레파시 연결이 끊겼지만 연결이 약해지는 걸 느끼자마자 달려왔다고 말한다. 메이플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며 타케미에게 용마를 구해달라고 말한다. 타케미는 치유 마법을 사용하려 하지만 용마는 의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항한다. 게다가 소피아는 더 많은 몬스터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타케미에게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메이플은 용마를 두고 갈 수 없다고 애원하고 타케미는 메이플과 함께 용마를 자신의 포켓 차원에 넣기로 한다. 소피아는 계약을 맺지 않은 몬스터를 포켓 차원에 넣으면 그의 몸에 큰 부담이 갈 것이라며 매우 위험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타케미는 괜찮다고 말한다. 말하는 도중 몸이 떨리기 시작하며 마나 포션을 마시면 괜찮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러기도 전에 의식을 잃는다. 아이들은 그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반나절이 지나도록 그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타케미가 의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포켓 차원의 용마를 계속 담고 있어서 몸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상황을 호전시키려면 메이플이 자기 쪽에서 포켓 차원을 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메이플과 연락하기 위해 소피아는 타케미의 손에 키스하고 그의 만화 흐름을 따라 메이플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용매에 대해 묻고 용마가 여전히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이플은 낯선 곳에 갑자기 꺼내면 폭력적으로 반응할까봐 두려워하며 소피아는 숲에서처럼 장벽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용마의 시야를 차단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이플은 그 생각이 좋다며 정원에 말을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그 후 마리아는 집안일을 돌보기로 하고 소피아는 타케미 곁에 남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눈을 뜨고 소피아가 그의 손을 잡고 잠든 것을 발견합니다.
소피아는 그가 깨어있는 것을 보고 감정이 북받치고 마리아는 방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다가 두 사람을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타케미는 메이플이 용마를 돌보고 있는 결계로 갑니다. 타케미는 말에게 주인이 치료해 줄 수 있지만 협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용마를 재빨리 길들이고 강력한 치유 마법으로 모든 상처를 완전히 치료하자 잔류 마력이 비단 결계를 태워 없앱니다. 모두 기뻐하고 메이플은 타케미에게 말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말의 이름을 카멜리아라고 짓고 메이플은 새 친구를 가족으로 맞이하며 안아줍니다. 며칠 후 타케미는 카멜리아를 위한 편자를 만들고 마차 수리도 할 겸 대장장이 친구를 찾아갑니다. 소피아는 타케미가 최근 상인으로부터 냉장고와 물약 주문을 받은 후 너무 무리하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녀는 카멜리아와의 사건으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지만 타케미는 괜찮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는 모험가 길드를 방문하기로 하고 한 소년이 몬스터 때문에 소란을 피우는 것을 발견합니다. 타케미는 안내원에게 차를 요청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 주변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몬스터의 대략적인 스케치를 받습니다. 그는 그들의 보고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길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타케미에게 무슨 일인지 묻고 그가 다른 애완동물을 등록하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내원은 타케미가 어떤 몬스터를 데려와도 놀라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타케미는 포켓 차원을 열고 카멜리아가 메이플을 등에 업고 머리를 내밉니다. 겁에 질린 접수원은 즉시 그 실루엣을 괴물의 스케치와 일치시킵니다. 길드의 모든 사람들은 카멜리아와 메이플의 조합을 자신들이 본 괴물로 알아보고 당황하기 시작하고 타케미가 이해하기도 전에 길드장은 그에게 엄하게 사무실로 오라고 합니다. 한편 소피아는 자신이 한때 속해 있던 노예 상인을 찾아가 타케미의 기술 작업을 도울 수 있는 노예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 곧 엄마는 지금은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 곧 엄마는 소피아가 타케미와 계약을 맺은 이후로 많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고 떠나는 길에 마리아를 만나는데 마리아는 장을 보는 중입니다. 그들은 대장간에서 타케미를 데리러 가기로 하지만 그가 나무 더미 위에서 자면서 나무 토막을 껴안고 자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그래도 계속 열심히 일했으니 중간에 쓰러지는 것도 당연했죠. 지금은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저렇게 무리한 일정을 계속하면 영원히 잠들지도 몰라요. 어쨌든 다음날 타케미는 호화로운 마차를 완성하고 소녀들은 마차 안이 박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타케미는 어릴 적 의사들이 하는 걸 많이 봐서 공간 마법을 사용해 마차 내부를 넓혔다고 말합니다. 진동 방지 기능까지 갖춘 완벽한 집이라 여행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소피아는 이게 대륙에서 가장 호화로운 마차일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착실한 마리아는 여행 중에도 집안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로 출발하고 카멜리아는 마차를 재빨리 끌고 달립니다. 마리아와 메이플은 마차를 모는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안에 있는 타케미와 소피아는 흔들림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많이 달린 덕분에 카멜리아도 금세 레벨업을 하고 곧 타케미 일행은 파펙과 고드윈 경과 합류합니다. 타케미의 마차에 관심이 생긴 파펙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고급스러운 내부를 보고 바로 감탄사를 터뜨립니다. 그는 타케미에게 자세한 내용을 캐묻기 시작하며 비밀을 알려주는 대가로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고드윈은 그에게 팔꿈치로 가격하며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합니다. 파펙은 진정하고 고드윈은 타케미의 마차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최근에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이라며 이런 마차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명성과 영지의 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고드윈도 자신에게 마차 제작을 의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귀족이 얼마나 지불할지 아직 감이 오지 않습니다. 가시는 이런 마차를 기꺼이 100개의 백금화로 사겠다고 하고 타케미는 그 돈이면 일본에서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어쨌든 그들은 곧 여정을 떠났고 며칠 후 왕도에 도착했다. 숙소에 도착하자 파펙은 타케미에게 자신이 소유한 것과 같은 마차를 왕에게 선물하여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과 가신 모두 왕이 그 뛰어난 마차를 보면 타케미를 높이 평가하고 큰 상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왕과의 면담이 닷새 후이기 때문에 파펙은 그때까지 마차를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타케미에게 집에 돌아가자마자 작업을 시작하라고 제안하지만 타케미는 모두에게 더 편리할 것이기 때문에 닷새 안에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재료와 작업할 장소가 필요하고 파펙은 기꺼이 그것을 마련해준다. 그날 후에 타케미는 파펙의 아이디어를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버턴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큰 노예 회사에 작업 공간을 마련했다고 알린다. 소피아는 고수족 엄마에게서 그 이름을 들었고 타케미에게 버튼의 회사가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유명하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마차의 청사진을 찾기 시작하지만 소피아는 그가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제작을 도울 조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괜찮다고 고집하지만 소피아는 건강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 자신을 더 잘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를 도울 노예를 버튼의 회사에 문의해 보라고 말하고 타케미는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다음날 그는 노예 상인 버튼을 만나 연금술 관련 일을 도울 사람을 원한다고 말하고 그 남자는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소피아와 마리아는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메이플이 없어진 것을 알아챕니다. 소피아는 메이플이 소란을 피우기 전에 찾아서 데려오기로 합니다. 하지만 여우 소녀가 메이플을 보고 이미 실례를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소피아는 혼자 도망친 메이플을 꾸중한 후 일어서는 여우 소녀를 돕습니다. 여우 소녀는 소피아를 보고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소피아는 책을 집어들고 여우 소녀는 연금술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며 열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소피아는 메이플을 데리고 나가지만 가는 길에 타케미를 만납니다. 타케미는 노예 후보를 만날 때 동행해 달라고 소피아에게 부탁하고 소피아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알고 보니 버턴이 타케미에게 언급한 여우 소녀가 리바였습니다. 타케미가 자신의 일에 대해 설명하자 리바는 지금까지 모두가 자신을 거절했던 일을 떠올리며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배울 것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녀의 가치를 보지 못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병든 어머니에게 돈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타케미는 그녀에게 연금술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있는지 묻습니다. 모두가 시간 낭비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리바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리바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타케미에게 리바가 혼자 연금술과 마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리바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고 알고 보니 둘 다 연금술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둘은 금방 친해져서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이야기를 나누고 타케미는 리바의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 연금술 원을 보여줍니다. 리바는 즉시 원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과자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거절당할까봐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리바는 타케미에게 그 연금술 원이 고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재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취업 기회를 망쳤다고 생각하며 무너집니다. 하지만 타케미는 일어나 손을 내밀며 그녀를 자신의 파티에 초대합니다. 리바는 그의 질문을 풀지 못했기에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타케미는 그녀가 연금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보여 그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러자 노예 상인은 계약 마법을 사용하여 리바의 소유권을 타케미에게 넘기고 타케미는 그녀에게 능력에 따라 일당과 승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바는 매우 가난한 곳이라며 자신의 모든 임금을 고향 마을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타케미는 그 말에 놀랍니다. 리바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계속해서 어머니와 남동생을 돕고 싶어 합니다. 리바가 돈을 벌 수 없다면 채무 노예로서 자유를 살 수 없기에 타케미는 다소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그에게 자신의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타케미 밑에서 일하면 리바의 실력이 향상되어 결국 급여가 훨씬 많이 오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더라도 타케미 같은 주인을 모시는 것을 행복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자 타케미는 리바를 데리고 나머지 동료들을 만나게 합니다. 마리아와 메이플은 너무 신나서 리바를 놀라게 합니다.
타케미는 그들에게 진정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새내기를 따뜻하게 환영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리바는 그들의 정직함과 흥분에 감동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타케미는 리바를 여관 뒷마당으로 데려가 연금술로 아담한타이트 마차 골격을 만듭니다. 리바는 대가의 작업을 보며 눈이 반짝이고 타케미는 그녀에게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골격을 청소하고 광내는 동안 자신이 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타케미는 이 마차의 주문식이 전에 보여준 사탕의 주문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는 그녀가 가진 연금술에 대한 열정과 흥분이 그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그녀가 모든 것을 빨리 배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며칠 후 타케미는 리바의 도움으로 마차를 완성하고 왕에게 선물하기 전에 살펴보던 중 한 노인이 와서 그것이 자신의 마차냐고 묻습니다. 타케미는 그 노인에게 그것은 자신이 왕에게 선물하려는 마차이며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감탄하며 타케미에게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하고 타케미는 자신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노인에게 누구냐고 묻고 바로 그 다음 순간 파펫과 고드윈이 그 노인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달려온다. 타케미는 방금 전 왕과 편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고 당황하지만 로보스 왕은 자신은 그렇게 편안한 사람이라서 격식을 차릴 필요 없다고 말한다. 파펫과 고드윈도 왕 앞에 무릎을 꿇지만 왕은 이것은 비공식적인 만남이니 편하게 있어도 된다고 말한다. 그는 공식적인 만남은 귀찮다고 말하며 천재 연금술사를 직접 만나러 왔다고 한다. 그는 수도의 위생 문제를 해결한 타케미의 스마트 화장실에 감사하며 그를 기리는 큰 파티를 열고 싶었지만 이웃 나라들의 눈에 띄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타케미는 그것을 이해하고 로보스 왕이 지금까지 시도니아 제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그 후 타케미는 왕에게 마차를 선물하고 보상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간다. 한편 왕은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오늘 타케미를 만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지시한다. 조수는 그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타케미가 만드는 독특한 마법 장치 수출이 시작되면 그는 원치 않게 더 유명해질 거라고 합니다. 며칠 후 타케미는 집으로 돌아와 파펫에게서 집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매입합니다. 그 일이 끝나자 그는 노예들의 임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지만 마리아와 소피아는 필요한 것이 모두 충족되고 타케미가 가끔 용돈을 주기 때문에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임금을 적게 해주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고 특히 그와의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대해 미래를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엘프로서 타케미보다 오래 살 것이며 남은 생애를 그의 무덤을 지키는 데 보낼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타케미보다 하루 더 오래 살아서 그의 옆에 무덤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고 그는 이러한 충성심에 말문이 막힙니다. 다음날 리바는 레벨을 올리고 그에게 더 유용해지기 위해 모험가로 등록하고 싶다고 타케미에게 말하고 그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즉시 그녀를 등록시키고 접수원은 리바의 월급에서 그녀의 집으로 돈을 보내도록 준비까지 합니다. 그러고는 길드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 중 하나인 그들의 모험가 파티 이름을 이미 정하라고 타케미에게 부탁합니다. 타케미는 모험가가 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만한 재능도 없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길드 마스터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타케미를 훈련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훈련이라고는 대머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타케미를 좌우로 마구 때리는 것이었고 리바는 상사가 얻어맞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지켜봅니다. 길드 마스터는 소위 훈련 세션 동안 계속해서 타케미에게 파티 이름을 생각해보라고 요구하고 그가 디디파티 같은 끔찍한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나중에 타케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온통 멍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다음날 대머리의 고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자들에게 파티 이름을 제안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마리아와 리바는 그에게 더 심하게 얻어맞을 만한 엉터리 아이디어를 내놓고 반면 소피아는 타케미를 망가뜨린 길드 마스터에게 격분합니다. 그녀는 늙은 대머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하지만 타케미는 그것은 단지 훈련이었고 그 덕분에 유용한 기술을 몇 가지 레벨업 했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부탁합니다.
소피아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든 진정하지만 타케미는 아직 자신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다음날 그는 립에게 마법을 빠르게 발동시키는 마법 반지와 그녀의 힘을 강화하는 마법 지팡이를 줍니다. 그는 메이플에게도 무기를 갖도록 울버린 발톱을 줍니다. 그 후 길드 마스터가 그의 훈련을 계속하기 위해 그를 찾아오고 타케미가 매번 어이없는 파티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타케미는 이대로라면 소피아가 폭발해서 그 늙은이 직업을 끝낼까봐 두려워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도 그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녀는 그에게 징징대지 말고 길드마스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더 열심히 방어하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들은 길드에 가서 접수원으로부터 호위 임무를 받는데 타케미는 자신이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여자들은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려 하고 타케미는 그것을 수락하기로 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파펙 회사의 고위 임원 경호 임무를 맡아 출발합니다. 타케미는 그들이 유제품으로 유명한 먼 마을에 정화장치를 팔러 간다고 타케미에게 말합니다. 타케미는 이 세계에 유제품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데 갑자기 그의 여자아이들이 앞에 몬스터가 나타났다고 경고합니다. 그들 앞에서는 유니콘 늑대와 고블린들 사이에 영역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고 메이플은 카멜리아에게 모두 피카츄 시키라고 말해 순식간에 모두 죽이며 전쟁을 멈춥니다. 며칠 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상인이 일을 하는 동안 타케미는 자신의 일행과 함께 유제품 요리를 먹으러 갑니다. 그는 식당에서 크림 스튜를 주문하는데 지구에서 먹었던 스튜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큼 비슷했습니다. 밤에는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를 먹어보는데 향수는 타케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듭니다. 이제 그는 밥도 먹고 싶어졌고 소피아는 그런 곡식이 있지만 그들의 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그들이 적어도 쌀은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뻐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수도에서 쌀을 팔았다는 말을 하자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에 그는 낙담합니다. 소피아는 그에게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쌀을 먹고 싶어 하는지 묻고 타케미는 소피아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시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저 소문을 듣고 먹어보고 싶다고만 말합니다. 그러고는 질문을 그녀에게 돌리며 그녀가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고향이나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에 대해 향수를 느껴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대답하는 대신 이녀는 그의 아첨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저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타케미가 그녀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살 기회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앞으로 함께할 새로운 모험들을 기대한다고 말해요. 타케미에게 날개를 달아줘서 고맙다고 하고 갑자기 파티 이름이 떠올라요. 자신도 이 세계에 왔을 때 날개를 얻었고 그건 롤란 여신이 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롤란의 날개라는 파티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자들에게 묻고 모두 정말 멋지고 세련되었다고 생각해요. 이틀 후 임무를 완료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타케미는 몸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집안에 독가스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미 늦었어요. 습격한 암살자들이 그의 여자들을 인질로 잡았기 때문이죠. 모두 독 때문에 약해져서 저항할 수 없고 한 암살자가 타케미를 죽이려고 다가와요. 하지만 메이플이 포켓 차원에 숨어 있었고 암살자의 무장을 해제하여 타케미가 그를 쓰러뜨릴 기회를 만들어줘요. 나머지 암살자는 인질들을 버리고 다케미를 공격하려다가 그 또한 기절합니다. 그 후 다케미는 소녀들을 치료하고 독을 풀어줍니다. 다친 사람이 없어서 모두 안도합니다. 메이플은 그들의 집 주변에 더 많은 암살자들이 있었지만 자신이 카멜리아를 마구간으로 데려가는 동안 발견하여 다케미를 돕기 전에 이미 고치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모두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고 다케미는 즉시 길드마스터와 기사들을 불러 암살자들을 체포하여 데려가게 합니다. 길드마스터는 이 암살자들이 아마도 시도니아 제국에서 보낸 자들이며 무시하는 것은 최악의 실수가 될 것이라고 다케미에게 즉시 고드윈 경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다케미는 고드윈을 만나러 갑니다. 고드윈은 그에게 지난밤 자신을 공격한 암살자들이 신성한 빛 부대 소속이었으며 그들은 신성 시도니아 제국에서조차 미치관기로 여겨지는 집단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신성한 빛 교회의 가르침에 반항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 제거하며 많은 경우 아무도 명령하지 않아도 행동합니다. 다케미는 그들이 자신이 바라던 도둑이 아니라 실제 암살자였다는 것을 알고 정말 충격을 받고 두려워합니다. 가시는 그 이유가 타케미가 만든 마법병이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병기가 생기기 전에는 사제들이 수시로 신성 마법으로 정화해야 했고 시도니아의 사제들은 그렇게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타케미가 그들의 주요 수입원을 빼앗았으니 그들은 그의 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타케미는 한동안 잠적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가신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눈에 띄는 곳에 있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길드장은 모험 중 타케미의 안전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말하고 타케미는 불안하게 휴식을 취하겠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길드장은 그의 파티가 도시에서 5위 안에 들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서 그들을 멈출 수 없다고 휴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소피아가 어떤 일이 있어도 타케미를 지켜주겠다고 확신시키자 길드장은 그를 모험가로 계속 일하게 설득합니다. 그 후 타케미는 모험가 길드에 가서 자신의 파티 이름인 놀린의 날개를 등록하고 접수원은 그 이름이 꽤 화려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타케미에게 누군가가 그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냈다는 소문이 이미 퍼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게 거액의 현상금이 걸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밤에 타케미는 접수원의 경고에 대해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곧 현상금 사냥꾼들이 자신을 공격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는 여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만 여자들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 그를 보호하겠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이 말을 듣고 안심하지만 여자들과 기사들이 자신의 경우에 모든 시간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 들어올 수 없도록 집 주변에 마법 장벽을 치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는 그 장벽을 치는 마법 장치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리벡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그들이 야외에서 모험을 하는 시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소피아는 그가 파티에 탱크를 데려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다 같이 타케미에게 남자는 파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렘이 커질수록 더 자랑스러워질 테니까요. 타케미는 그들의 제안에 동의하지만 여성 탱커나 공격수를 어디서 구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소피아는 고스 노예상 마미에게 연락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좋은 시작점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 후 여자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고 타케미는 안전장치용 마법진을 만듭니다. 다음날 아침 리바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시작하려던 참에 소피아가 다가와 자신도 돕고 싶다고 합니다. 타케미는 소피아와 리벡의 금속판에 연금술 마법진을 새기게 하고 나중에 그 위에 요정가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메이플이 카멜리아를 타고 나타나 비단으로 만든 거대한 인형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적 골렘인 척 하는 거죠. 리바는 골렘도 연금술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하고 타케미는 이미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핵심이 너무 복잡해서 아직 만들어보지 못했어요. 리바는 골렘이 파티의 완벽한 탱커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타케미는 동의하지만 실력 부족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는 장벽 장치 작업을 재개하고 연결하자마자 그의 만화 조작 기술이 최대치에 도달하여 마법 제어 기술로 진화해요. 타케미는 마법 제어 기술을 레벨업하면 골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깨달아요. 한편 키도니아 황제는 신성한 빛 부대가 포획되었고 붙잡히기 전에 자살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딸 엘리자베스는 더 큰 계획이 있는데 한 사람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궁정 마법사는 그들에게 영웅을 소환하기 위해 고대 마법진을 조립했지만 소환에 필요한 마력을 모으는데 최소 2달이 걸린다고 말해요. 한편 타케미는 연금술을 사용하여 골렘의 핵심을 만들려고 하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해요. 메이플은 그에게 골렘을 길들일 수 없냐고 묻고 그는 그녀의 생각이 꽤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즉시 소피아에게 골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묻고 소피아는 고대 유적에서는 돌 골렘 던전에서는 철 골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이곳에 던전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골렘을 얻으려면 철 골렘을 손에 넣어야 한다고 소피아에게 말합니다. 소피아는 탱커나 공격수 없이 던전에 돌입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하지만
타케미는 모험을 감수하고 파티를 이끌고 던전으로 향합니다. 던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거대한 돌골렘을 발견하고 소피아는 골렘을 물리치려면 제어 코어를 파괴해야 한다고 타케미에게 말합니다. 타케미는 그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코어를 파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골렘이 그들을 알아채고 돌아서고 타케미와 소피아는 눈이 빛나는 것을 보고 몸을 숙입니다. 소피아는 이 골렘과 싸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위험을 감수하지 말자고 제안하지만 타케미는 골렘을 얻으면 파티의 강력한 탱커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즉시 뛰어내려 골렘과 맞서고 그의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갑니다. 여자들이 골렘을 에워싸는 가운데 골렘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지만 그때 타케미는 그것과 어떤 연결을 느낍니다. 그는 골렘에 다가가면서 여자들에게 공격을 멈추라고 말하고 한참 동안 자세히 쳐다본 후에 그것은 여신 논란과 관련된 유적을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고 지금은 그녀가 자신에게 내린 축복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타케미는 골렘에게 자신의 길들이기 능력을 사용해 보려 하고 놀랍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합니다. 모두가 놀라지만 메이플은 또 다른 후배를 얻게 되어 기뻐합니다. 그녀는 타케미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고 그는 23,000년 된 골렘의 이름을 타이탄으로 짓기로 합니다. 골렘이 그들과 소통하려 하지만 아무도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타케미는 음성 상자를 달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태로 도시로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공황을 일으킬 것입니다. 타케미는 골렘을 자신의 포켓 차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골렘이 갑자기 모든 무게를 덜어내 미니어처 크기로 변했기에 필요 없게 되었다. 집에 돌아온 타케미는 타이탄을 위한 새로운 몸체를 설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제작에 앞서 그는 자신의 노예들과 중요한 회의를 열기로 한다.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지만 그 때문에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계약을 해지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어 한다. 이 말을 들은 소녀들은 놀라며 타케미에게 그가 위험에 처해 있는 동안 자신들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타이탄과 2마리의 애완동물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필요 없도록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소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갑자기 마리아가 창을 그에게 겨누며 계약을 해지하려면 자신을 넘어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내치려는 생각조차 했다며 그에게 격렬하게 화를 낸 후 2사람은 감정적으로 무너집니다. 소피아는 우는 마리아를 위로하며 다케미에게 자신들이 걱정된다는 건 이해하지만 힘든 시기에 혼자 두라고 말한 건 너무나도 잔인한 모욕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케미는 여자들이 모두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감정을 강요하고 그들의 감정을 무시한 것을 사과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곁에 남아 적들과 함께 싸워달라고 부탁하고 여자들은 기꺼이 동의합니다. 며칠 후 다케미는 아다만타이트와 미스릴을 사용하여 타이탄의 새로운 몸체를 완성합니다. 무기와 방어 능력을 장착했고 이제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케미는 어릴 적 꿈이었던 파워레인저가 되는 꿈을 이루어 거대한 타이탄을 만들어 마치 자신의 몸처럼 안에 들어가 조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타케미가 자신의 노고의 결실에 눈물을 흘리는 동안 마치 개인 넷플릭스처럼 그를 늘 지켜보는 논란은 그가 골렘에게 너무 심하게 굴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녀의 조수가 시도니아 제국이 숭배하는 여신 아나트에 대한 끔찍한 소식을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아나트라는 여신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신광교회의 강한 신앙심 때문에 그녀가 서서히 실체화되어 악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논란은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의심했고 그것이 시도니아와 그 영웅들에 의해 시작될 지구의 심각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접적으로 세계에 개입할 수 없기에 타케미에게 새로운 몸과 강력한 축복을 내려 세상을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타케미와 그의 파티는 고랭크 던전 탐험에 나섭니다. 던전의 몬스터들이 더 강하지만 골렘 타이탄 덕분에 그들은 층보스들의 공격을 버티고 빠르게 쓰러뜨리며 던전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들은 단 하루 만에 던전 최종층에 도달합니다. 그 후 여정을 재개하여 곧 보스방에 도착하자 S급 대지용이 그들을 맞이하러 나온다. 타케미는 자신이 S급 몬스터에 대처할 준비가 부족했으며
메가타이탄을 데려왔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갑자기 돼지용이 꼬리로 공격해 그들을 흩어놓는다. 타케미는 메이플과 타이탄에게 용이 꼬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꼬리를 붙잡아 거미줄로 바닥에 고정시킨다. 소피아는 용의 꼬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꿰뚫는다. 그리고 이 기회를 이용해 타케미 마리아 리바는 마법으로 용을 공격한다. 타케미는 타이탄에게 레이저빔으로 용을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용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소피아는 타케미에게 지금 용의 갈비뼈가 드러나 있는데 그게 모든 몬스터의 약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즉시 카멜리아를 불러 용을 공격하게 하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자신의 검에 번개 마법을 걸어 용의 입 안으로 던져 내부에서 감전시켜 죽입니다. 모두 성공적인 던전 탐험 후 집으로 돌아가고 타케미는 즉시 도시의 영주 고드윈에게 소환됩니다. 그는 자신의 영토 중 아직 몬스터 때문에 인간 정착지로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타케미는 그 땅에 대해 들어 알고 있으며 미스릴과 아다만타이트 같은 희귀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케미가 그 지역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고드윈은 갑자기 흥분하여 그곳에 마을을 건설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타케미는 이 갑작스러운 요청에 놀라고 고드윈은 다른 마을에서 그의 개발 사업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드윈의 조수는 강 근처에 있고 몬스터 서식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 즉 마을을 건설할 계획인 장소에 대해 타케미에게 알려주기 시작하고 타케미는 대화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 같습니다. 소피아가 갑자기 그들을 멈추라고 말하며 타케미에게 이미 살해 지령이 내려져 있는데 마을을 짓는 것은 그에게 모든 관심을 끌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타케미는 진정하고 먼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고드윈에게 그 지역의 마을을 그렇게 빨리 개발하려는 이유를 묻고 고드윈은 장황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약 1년 전 왕국은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마을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부패한 귀족들 때문에 공사가 영구적으로 중단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집을 잃고 난민이 되었고 이제 고드윈은 그들을 위한 영구적인 정착지를 빨리 만들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는 그것이 그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하고 타케미는 그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피아가 다른 이유를 묻는 것을 막는다. 소피아는 현명한 결정이 아니라고 걱정하지만 타케미는 집을 잃은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얼마 전에 자신도 집을 잃었지만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서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저 은혜를 갚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곧 타케미와 그의 일당은 그 장소에 도착하여 마법을 사용해 국경의 높은 벽을 쌓는 것을 시작으로 마을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또한 벽 주위에 구덩이를 파고 연금술로 벽을 강화합니다. 그들은 도로 건설 운에 물 채우기, 나무 베기 등의 작업을 분담하여 빠르게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 후 집과 농장을 짓고 타케미가 만족하면 소피아를 도시로 보내 고드윈에게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고드윈은 타케미가 단 12일 만에 마을을 건설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고 즉시 난민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난민들은 그 마을이 괴물이 가득한 지역에 있다는 말만 들었고 정부가 자신들을 없애기 위해 그곳으로 보낸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이미 부패한 귀족들과의 끔찍한 경험이 있고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자도 쓰레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이라기엔 너무 크고 중앙에 성까지 있는 광경에 모두들 압도당합니다. 그 무리를 이끄는 야간 기사단장은 다케미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고 다케미는 모두를 위한 집을 짓고 관청으로 쓸 성을 짓고 농사를 지을 농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단장은 10일 만에 이 모든 걸 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하고 다케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어 넘깁니다. 한편 사람들은 새 집을 고르기 시작하고 토끼 소녀 매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소피아가 다가가 말을 걸자 매니는 지난 마을에서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혼자서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 소피아는 다케미를 돌보는 일을 제안합니다. 곧 다케미와 마리아와의 면접이 성사되고 매니는 그들이 일하는 동안 집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조건과 급여는 매우 좋지만 매니는 남편이 귀족 때문에 죽었던 경험 때문에 귀족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타케미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그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하고
마리아가 그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타케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는 마음이 바뀌면 자신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매니는 그녀에게 욕정에 눈이 먼 짐승일 뿐이라고 확신하며 집을 떠납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한 후 이 마을에서의 삶이 지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을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마을을 떠난 지 5분 만에 이 바보는 위험한 몬스터를 만납니다. 한편 타케미는 이 세계에 온 이후 처음으로 겪는 거절에 대처하고 있는데 메이플이 몬스터 공격을 알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랬듯이 자신들이 몬스터와 싸우러 보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타케미는 야간 경비대장에게 마을을 봉쇄하고 그의 팀이 외부의 괴물들을 처리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을 지키라고 요청합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문으로 달려와 타케미에게 매니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그는 반드시 무사히 데려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메가타이탄을 타고 마을 벽을 넘는 동안 매니는 마을로 돌아왔지만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2마리의 늑대 괴물이 그녀에게 다가오고 그녀는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다행히 타케미가 막 그녀를 구하러 오고 그 직후 그의 일행이 나머지 괴물들을 처리하고 돌아옵니다. 매니는 그의 팔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즉시 손수건으로 묶어주며 경외감에 찬 눈으로 타케미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왜 그녀를 구하기 위해 부상을 무릅썼냐고 묻고 타케미는 자신의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매니는 그에 대해 잘못 생각했음을 깨닫고 그에게 자신의 하녀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타케미는 아무런 질문 없이 그녀를 받아들이고 모두들 기꺼이 그녀를 갱에 환영한다. 숲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요새 도시 소식이 다른 나라들에 곧 전해지고 키도니아 황제는 이를 듣고 볼턴 왕국이 자신들에게 도전하려고 그 도시를 만든 것이라 생각하며 격분한다. 전쟁을 일으킬까 고민하던 그때 딸 엘리자베스가 대륙을 지배할 영웅들을 소환할 준비가 되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이후 키도니아 제국은 금단의 마법으로 새 영웅을 소환하고 그 여파로 대륙 전체에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퍼져나간다. 타케미와 그의 일행은 이상하고 소름 돋는 만화를 강하게 느끼고 그는 갑자기 자신이 이 세계에 소환된 지 1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논란이 자신을 1년 전으로 보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은 영웅들이 마침내 이 세계에 소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 달이 빠르게 지나가고 소환된 영웅들은 키도니아 제국의 훈련으로 랭크 어드벤처러가 될 만큼 강해진다. 그들을 여기로 소환한 소름 돋는 연 엘리자베스는 마침내 세계 무대에 데뷔할 시간이라고 말하고 두 소녀는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날을 손꼽아 기다렸기에 즉시 그 제안에 뛰어든다. 논란으로부터 본능을 따르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아이케이는 별로 기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한다. 한편 타케미는 지난 석 달 동안 자신의 마을 개발에 바빴다. 이제 그의 마을은 인근 마을들과 잘 연결되어 상인들과 장인들이 가게를 열고 주민들을 훈련시키러 온다. 그의 소녀들은 그가 도시 관리에 바쁜 동안 몬스터 사냥을 했고 어느 날 메이플은 전해 본 적 없는 이상한 악어 몬스터를 발견한다. 다행히 소피아는 그것이 이 지역에서 발견되어서는 안 될 강력한 몬스터라고 판단하고 즉시 타케미에게 보고한다. 그녀는 이웃 지역의 몬스터들이 그들의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석 달 전에 느꼈던 에너지의 파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타케미는 그 에너지가 영웅 소환 주문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곧 야간대장이 이전 도시로 모험을 떠나라고 그를 부르러 오면서 그의 이론이 확인된다. 그는 또한 키도니아 제국에 영웅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알린다. 타케미의 여자아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마리아는 여신이 영웅들을 키도니아로 보낸 것은 그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케미는 이것이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곧 이전 도시에 도착하여 모험가 길드에 가서 최근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접수원은 그에게 소환된 영웅들 중에 남자아이 2명과 여자아이 1명이 있으며 키도니아는 그들을 다른 나라에 있는 신성한 빛의 교회들에 보내 그들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그 설명을 듣고 소환된 영웅들이 일본 출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 접수원은
그에게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파펙의 회사가 그의 파티에게 왕도까지 호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줍니다. 타케미는 기꺼이 그 일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의 새 가정부 매니가 집에 혼자 남겨지는 것이 외로울 것 같다며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타케미는 매니가 준비되지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지만 그의 여자들은 매니 편을 들며 그녀는 그들과 함께 더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때 매니는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그를 설득합니다. 동시에 영웅들은 타케미가 사는 바르쿨라 왕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소녀는 권력과 명성에 취해 거만한 놈들이며 마차에 서스펜션이 없다고 계속 불평합니다. 그들은 그 후 바르쿨라에서 엘프 노예들을 데려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국가 정책을 어기더라도 말입니다. 에카이는 그들에게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이 세계 여행이 시도니아 제국의 악행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본능적으로 답이 바르쿨라 수도에 있다고 느낍니다. 한편 타케미와 그의 일행은 수도에 도착하여 길드에 완료된 임무를 등록하러 가는데 갑자기 새 영웅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거만하게 모험가들에게 길을 비키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태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몇몇 모험가들이 자신들이 지나치게 자신감에 차 있는 풋내기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이성적인 말을 하려 하지만 그 소년들은 그들을 제압하고 영웅들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소피아와 매니를 발견하고 즉시 그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들은 타케미에게 그의 엘프와 토끼 소녀 노예를 자신들에게 팔라고 말하지만 그는 단순히 거절하고 접수원과 대화를 계속합니다. 두 녀석은 그가 영웅들의 명령을 거부한 것에 기분이 상하고 에카인이 그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으려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피아와 매니에게 자신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도 자신의 주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화나게 하고 키 작은 남자가 칼을 뽑아 타케미를 공격합니다. 타케미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술 마법을 사용하여 그의 칼을 분해하고 부숩니다. 두 오만한 녀석들은 징징거리며 타케미에게 영웅들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들이 그를 공격함으로써 모험가 길드의 규칙을 어겼다고 일깨워줍니다. 적대적인 모험가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보고 두 소녀는 타케미를 욕하며 뛰쳐나가고 에카이는 그를 대신하여 사과합니다. 서로 소개하며 둘 다 일본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에카인이 말하기 전에 타케미는 그녀의 말을 막고 나중에 들를 수 있도록 자신의 호텔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는 자신의 여자들에게 돌아가지만 이제 에카인의 본능은 그가 자신이 찾던 사람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날 밤 타케미는 나머지 일행에게 영웅들과 만난 일과 에카인에게 호텔 정보를 알려준 일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녀가 걱정됩니다. 동시에 에카인은 시도니아의 경비병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노예와 함께 호텔에 가려고 애쓰지만 오래 숨을 수는 없습니다. 경비병들이 돌아오라고 말하며 그녀를 쫓기 시작하지만 소피아와 메이플이 그녀를 구출하여 호텔 방으로 안내합니다. 거기서 에카이는 타케미에게 일본 사람이냐고 묻고 그는 그 사실을 그녀와 자신의 여자들에게 밝히기로 합니다. 그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가 다른 세계에서 왔고 여신 논란이 특별한 축복과 함께 그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였다. 그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이제 그들이 영웅들과 시도니아에 휘말렸으니 그게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에카이는 그를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타케미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자 소피아는 그녀에게 자기와 함께 있는 두 명의 건방진 녀석들이 무슨 문제냐고 묻고 에카이는 그들이 이 세계에 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밝힌다. 그녀는 그들의 행동이 시도니아에 머무르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고 그들에게 무언가가 행해졌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시도니아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정화 주문을 걸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두 소녀는 훈련에 너무 바빠서 아무런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다. 거의 지도와의 정도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에카이는 갑자기 타케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과 노예 루루를 구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녀는 더 이상 시도니아에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타케미는 당황해서 에카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묻지만 에카인은 아무런 계획이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다는 생각을 싫어해서 먼저 루루를 해방시키고 싶어하고, 타케미는 소녀의 목에 걸린 노예 목걸이를 없애주며 그녀를 돕는다. 에카이는 기뻐하지만 루루는 에카인에게 매달리며 버리지 말아달라고 한다. 에카이는 친구로서 곁에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루루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 후 타케미는 수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며 자신의 저택으로 오라고 말한다. 에카이는 그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망설이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인다. 곧 타케미의 마차는 그의 저택으로 전속력으로 향하고 매니와 마리아는 에카인에게 자신들이 만든 크림스튜를 대접한다. 자신의 세계의 음식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 에카인은 어리둥절해하고 먹어보고는 너무 맛있어서 눈물을 흘린다. 집에 돌아온 타케미는 모든 여자들을 불러 모아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큰 위험에 처했으니 즉시 노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몇 달 전과 같은 헛소리를 한다며 화를 내지만 타케미는 끝까지 말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곁에 있어주길 바라지만 친구로서 그래서 더 이상 계약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타케미는 그들의 노예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 후 그는 에카인을 위해 2자루의 성검을 만들다가 갑자기 길드로부터 브랭크 이상의 모든 모험가들을 새로운 마을로 소집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몬스터의 습격 때문입니다. 타케미와 그의 여자들은 즉시 길드로 향하고 거기서 라이온팡 파티와 길드 마스터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케미는 길드 마스터에게 새로운 마을의 상황을 묻고 몬스터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사단장은 길드의 최고의 모험가들을 보내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고위급 파티들은 현재 다른 퀘스트를 수행 중입니다. 타케미는 약간 걱정하지만 접수원은 그들이 임무에 파견하는 새 팀이 다른 100팀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새 팀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사자의 송곳니 리더인 리엘은 당황합니다. 그는 세 번째 팀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세 번째 팀인 크림슨이 도착하고 그들의 리더인 메랄다는 여자들로만 구성된 그녀의 팀원들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타케미 일행과 사자의 송곳니에게 인사하지만 리엘은 일부러 무시하며 그를 짜증나게 합니다. 그러자 길드 마스터는 그들에게 새로운 마을로 가서 기사단이 도착할 때까지 상황을 처리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즉시 타케미의 마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는 에카인과 루루를 저택에 남겨두고 타이탄도 그들을 지키도록 남겨둡니다. 마차 안에서 타케미는 소피아에게 방금 만든 성검을 주고 이번에는 독특한 2자루의 검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소피아는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검을 받고 타케미는 아주 작은 상처라도 상대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검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곧 마차는 새로운 마을 외곽에 도착하고 타케미는 높은 성벽을 괴물들이 그렇게 쉽게 넘을 수 없으니 시간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수백 마리의 날개 달린 괴물들이 성벽을 거의 넘으려 하고 있으며 지상 괴물들까지도 기어오르기 시작한 것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없음을 깨달은 타케미와 다른 이들은 즉시 괴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괴물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여 그들을 위해 문을 여는 경비병들의 부담을 줄입니다. 일단 도시 안으로 들어가자 세 파티는 성벽 안의 괴물들을 처리하기 위해 갈라집니다. 타케미와 그의 여자들은 아침까지 싸워 그들의 쪽에 있는 모든 괴물들을 끝내고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케미에게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그는 리바와 매니에게 그들을 치료하도록 지시하고 나머지는 다른 파티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는 곧 마을 반대편에 도착하여 모험가들이 성벽에서 숲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괴물들이 동시에 숲속으로 후퇴하고 있는데 이건 괴물들이 이렇게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일 만큼 똑똑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매우 수상쩍습니다. 그들은 타케미에게 밤에도 괴물들이 영리하게 행동했으며 그들이 쉴 때 공격하고 불리하다고 느끼면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누군가가 괴물들을 지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험가들은 그것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러자 그는 영웅 소환으로 인한 에너지 파동이 일부 괴물들을 돌연변이시키거나 진화시켰을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하고 모두가 그 말에 더욱 수긍합니다. 한편 시도니아 황제는 바르쿨라 왕국의 새로운 마을을 노리는 괴물들의 습격에 대해 알게 됩니다.
황제는 이것이 적국을 약화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의 딸 엘리자베스는 바르쿨라 왕국의 동맹국도 공격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황제는 그 훌륭한 생각을 마음에 들어하고 그녀에게 이웃 나라를 공격하도록 영웅들을 보낼 것을 허락합니다. 마을에서는 모두가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동안 소피아가 괴물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레바가 점심을 가지고 와서 타케미가 바보 같다고 말해요. 타케미는 가지고 있는 모든 약을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싸움이 오래 지속되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소피아가 타케미에게 이성적으로 말하려 하지만 그 바보는 자신은 다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소피아는 감명받지 않았지만 타케미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걱정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소피아는 타케미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심해요. 곧 타케미가 마을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계획을 논의하는데 메이플이 몬스터들이 돌아왔다고 알려줘요. 모두 몬스터와 싸우러 나가고 타케미는 먼저 마법으로 공격한 다음 근접전을 벌이는 계획을 설명해요. 그들은 먼저 강력한 광격 마법으로 몬스터 군대를 공격한 다음 근접전을 위해 돌격해요. 괴물들을 손쉽게 밀어붙이다가 갑자기 괴물들이 다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어리둥절하지만 이내 다른 괴물들을 먹어치우며 점점 더 커지는 용과 같은 괴물을 발견합니다. 2개의 머리를 가진 용이 숲에서 뛰쳐나와 공격해오고 타케미는 이것이 괴물들을 군대처럼 움직이게 하는 우두머리임을 깨닫습니다. 괴물은 먼저 소피아를 노립니다. 타케미는 소피아가 용에게 깔리는 것을 막지만 소피아는 용의 주의를 타케미에게서 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격분한 용이 소피아를 쫓아가고 용의 불뿜는 공격에 소피아가 쓰러집니다. 다행히 타케미의 다른 여자아이들이 와서 용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공격합니다. 부상당한 소피아는 타케미에게 검을 던져주고 2 마법 검의 힘을 합쳐 그는 용을 쓰러뜨립니다. 소피아가 그 후로 쓰러지자 타케미는 즉시 그녀 곁으로 달려가 치료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고 묻고 그녀는 그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화를 내며 그녀에게 목숨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그녀의 치료를 마치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괴물 대부분이 도망쳤고 나머지는 처리했다고 알립니다. 타케미는 안도하며 그러다 만화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갑자기 기절합니다. 다음날 그는 여자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회복하지만 소피아는 멀리서 그들의 오두막을 바라볼 뿐입니다. 며칠 동안 마을 재건을 돕고 나서 타케미는 파티원들과 함께 집으로 떠납니다. 돌아와서 바비큐 파티를 열지만 소피아는 여전히 이전 일로 우울해합니다. 타케미가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자 마리아와 매니가 그를 괴롭혀 소피아와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는 고기 접시를 들고 그녀에게 가서 그녀가 자신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 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때문에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평생 자신의 파트너로서 안전을 유지하고 자신을 계속 지지해달라고 말하고 감정적인 소피아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타케미는 시장을 방문하여 아카네와 루루를 자신의 집에 보호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습니다. 고드윈 영주는 그에게 허락을 내주고 그러면서 키도니아의 2 영웅이 그들의 동맹국 중 한 곳에서 학살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아카네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2 녀석을 막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지만 타케미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합니다. 아카네는 자신이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고 말하지만 곧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그날이 오면 2 영웅에 맞서 맞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그 후 타케미는 여신 논란을 찾아가 소환된 영웅들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과거로 보냈는지 안내를 구합니다. 논란은 그에게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은 그에게 달렸다고 말합니다. 타케미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만에 많은 세상이기에 이 세상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논란은 그것을 기쁘게 듣습니다. 그녀는 그가 최고의 연금술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안전하고 번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주시고 화면에 나오는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주세요.